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민선4기 세종시정 교통정책의 핵심은 철도 교통망 확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치원역의 KTX 열차 정차부터 중장기적으로는 세종역 신설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까지 어느 하나 쉬운 과제가 없는데요. 세종시가 이러한 난제를 풀기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조치원역입니다. 무궁화 호나 새마을호 열차를 제외하고 KTX 열차가 하루 왕복 8차례 통과하지만 이곳엔 정차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론 이렇게 조치원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KTX 열차를 정차시킴으로써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조치원역을 세종 북부권 관문역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게 최민호 시장의 구상입니다. 무슨 예산이 그렇게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치원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원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의 예도 안 쓰던 그 KTX가 쓰는 예도 있고 하다 보면 조치원역이라서 굳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세종시는 우선 국가철도공단을 통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세종시 자체적으로라도 10월부터는 용역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세종시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 KTX 조치원역 정차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KTX 세종역을 신설하고 충청권 광역철도를 조기 개통하는 게 목표입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KTX 역사가 없는 곳은 세종시가 유일한데 세종이 미래 전략도시 기반을 갖추기 위해선 반드시 KTX 세종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다만 충북을 비롯한 인근 지자체의 반대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가 관건입니다. 비시 분석의 문제도 있고 지역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은 필요할 것이고, 여건이 KTX 신설하는 데 점점 호전될 거라고 나는 믿고 있고, 그때 KTX 역사 신설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여기에 대전과 세종, 청주공항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을 조기 착공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가속화하는 한편 현재 천안까지 오는 수도권 전철을 세종까지 연장해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장기 과제로 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민호 시장은 25일 국토부 2차관을 만나 KTX 열차의 조치원역 정차를 요청한 데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가진 간담회에선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건의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수장이 바뀐 세종시청과는 달리 수장이 바뀌지 않은 세종교육청에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져 최교진 교육감의 공약을 다듬는 작업이 진행돼 왔는데요. 지난 50일간의 활동을 통해 미래 4년 세종교육의 방향을 좌우할 55개 공약과제 선정을 마쳤다고 합니다. 눈길을 끄는 공약은 무엇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국 광역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정책을 시행 중인 세종시 교육청. 이것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최교진 교육감의 선거 공약에 포함됐고, 이를 위해 세종시법 개정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50일 동안의 활동을 마친 세종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이를 포함한 55개 공약과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공약과제를 살펴보면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미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의 단계적 확대를 비롯해 학생 1인당 1 디지털 학습기기 환경 구축 등이 있습니다. 또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체험학습비와 교육활동복 무상 지급, 방학 중 중식 제공 학교 운영, 읍면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한 천원 택시 운영 등의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최교진 교육감의 4년 임기 동안 다양한 교육지원기관이 설립될 예정인데 진로교육원과 학생교육문화원, 평생교육원 등 5개 기관은 임기 안에 설치 완료하고 과학문화원, 국제교육원, 학생수련원 등 3개 기관에 대해선 임기 안에 설립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들 55개 공약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선 모두 6,68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중 4,900억 원은 자체 예산과 보유기금을 통해 조성하고 나머지는 국고와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8월 중 시민과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서 공약 이행 평가단을 구성할 예정이고 구성된 평가단은 내년부터 매년 2회씩 과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아울러 최규진 교육감은 55개 공약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교육 수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 지역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규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해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조정 지역에 묶인 이후 17개 단지가 착공을 미루는 등 지역 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대출 규제 등을 받아온 천안시. 지난 2월 기준 천안시 주택가격 상승률은 0.64%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1.4%보다 낮고 분양권 전매 거래량도 전년보다 60%가량 줄었습니다. 사업 승인을 받은 17개 단지 12,000여 세대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 착공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천안시와 충남도는 대통령 인수위와 국토교통부 등의 조정지역 해제를 줄기차게 건의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열린 주거정책심의위는 천안 동남구와 서북구의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말하자면 정량적 기준으로 보면 해당되지 않는다. 네. 대부분 요건 미달이다. 그렇지만 정성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언제라도 이게 다시 활화산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런 우려를 가지고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천안시에도 지난 20일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이어 조만간 학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운영합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낙후됐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하는 건데 이러한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어놨다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파트 한 개 단지에 약 2천억 정도의 지역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는데 17개면은 그 수치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일각에선 조정 대상 지역 장기화가 계속되면 분양 대기 물량의 사업 포기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충남교육청이 아산에서 모두 3개 학교 신설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중투심사에 통과할 경우 3개 학교는 오는 2025년 3월 개교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충남교육청과 아산시가 가칭 북아산고 신설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아산 북부 지역 고등학생의 통학 여건 개선과 고등학교 과밀 해소를 위한 것으로 둔포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협약에 따라 충남교육청이 건축비를 부담하고 아산시는 학교 토지 매입비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시는 학교 진입로와 기반시설 설치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가칭 북아산고는 24개 일반 학급과 1개 특수학급 등 모두 25개 학급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오는 10월 교육부와 행안부에 공동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통과될 경우 북아산고는 2025년 3월 개교될 전망입니다. 배방 월천지구의 가칭 월천초 신설도 다시 추진됩니다. 특수학급을 포함해 모두 39개 학급 규모로 북수초 과밀해소와 월천지구 개발에 따른 학생 수용을 위해 충남교육청은 오는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탕정 3-409 개발에 따라 배방읍 신라아파트 인근에 40학급 규모의 가칭 세교중학교도 오는 10월 중투심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두 학교 모두 중투심사를 통과할 경우 오는 2025년 3월 개교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조만간 정부 세종 신청사가 준공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현재 민간 건물을 임대에 쓰고 있는 정부 부처 4곳 중 3곳이 세종청사로 입주하게 됩니다. 그 여파로 상가 공실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는 시청 별관 신축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 전체 8개 층 가운데 4층부터 8층까지 5개 층을 지난 2018년 말부터 행정안전부가 임대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인력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오는 12월이면 이곳을 떠나 인근에 건립된 정부 세종 신청사 일명 중앙동으로 이전합니다. 행정안전부 별관 인근에 있는 한 대형 상가입니다. 지금도 상가 공실과 경기 불황 등의 여파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이전은 이 일대 상권에도 상당한 충격파를 안겨줄 걸로 보입니다. 당장 상가 공실이 늘어날 것은 불보듯 뻔하고 식당과 카페 등 상권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연히 그 걔들이 빠져서 중앙동으로 가면 거기 있는 식당들이나 상권들은 무지한 타격을 본다고 보죠. 정부 세종 신청사 입주에 따른 부처 재배치로 다시 공실 상황을 맞게 된 민간 건물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사혁신처 등 모두 3곳. 안 그래도 상가 공실 문제가 지역 이슈로 부각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우려가 큽니다. 세종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지난 시정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시청 별관 신축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여건이나 사정으로 볼 때 상가 공실 문제로 인해서 상가 건물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을 우리 정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된다. 아울러 세종시는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상가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크게 줄면서 혜택을 축소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가 하반기에 600억 원 규모의 아산페이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혜택 축소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인 판매되고 있는 아산페이. 올해 상반기에만 약 1,960억 원이 발행됐습니다. 10% 할인된 금액에 구입할 수 있어 꾸준하게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비 지원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국비 지원이 80%였던 것에 비해 올해 상반기는 40%로 줄었습니다. 국비 축소로 부담이 늘면서 인근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혜택을 없앴고 천안시처럼 월 한도액을 줄이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지역화폐 혜택을 축소하지 않고 올 연말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 추경에서 50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국비 11억 원과 합쳐 앞으로 600억 원 규모의 아산페이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시는 추가 발행분과 상반기 발행한 아산페이의 잔액을 합하면 1,100억 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행대로 한 사람당 월 한도액 100만 원에 10% 할인 혜택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에 했던 거 1,960억 일부 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추가 발행 한 600억 하면 12월까지는 좀 가까스로 이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시는 내년부터 국비 지원 상황에 따라 할인 비율이나 한도 축소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행복도시 내부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는 크게 2가지 축이 있습니다. 바로 내부순환 BRT와 외부순환도로인데요. 이 중 내부순환 BRT는 진작에 완전 개통된 반면 외부순환도로는 아직 3분의 1 정도가 미개통 상태로 남아있죠. 언제쯤이면 이 도로 역시 완전 개통될 수 있을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신도시 가장자리를 원형으로 순환하도록 설계된 간선도로, 일명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4생활권 구간까지 개통되면서 현재 1생활권부터 4생활권까지 21.2km 구간에서 차량이 통행 중입니다. 외곽순환도로 전체 길이가 31.3km인 점을 감안하면 이제 10km 정도 남은 겁니다. 이 가운데 당장 5생활권 구간은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총 연장 5.4km, 왕복 6차로 규모로 5,19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특히 이 구간은 교량 지주와 지주 사이를 뜻하는 경간이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가 될 금빛 노을교와 합이 3km가 넘는 지하차도 2개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5,6생활권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면 세종, 청주 5송 간 접근성이 향상되고 주변 도로 교통 혼잡 개선 및 5생활권 내 스마트 국가시범도시 건설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생활권 구간이 완료되면 10월부턴 마지막 6생활권 구간에 대한 공사가 본격화됩니다. 총 연장 3.3km, 왕복 6차로 규모로 여기엔 2,358억 원이 투입돼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내부순환 BRT에 이어 행복도시 내 도로망의 한 축이 될 외곽순환 도로까지 완전 개통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시설 7곳이 천안 도심의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물장구를 치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습니다. 미끄럼틀과 같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시설도 갖췄습니다. 엄청 더웠는데 미끄럼틀을 타고 시원해지니까 좋았어요.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종합운동장과 도솔광장 2곳에 야외 물놀이장을 개장했습니다. 만 3세 이상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모두 무료입니다. 다음 달 2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운영되며 몽골 텐트와 샤워실, 탈의실 등의 부대 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부모님들에게는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도심 지역인 이곳 종합운동장과 도솔광장 2곳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개장 운영합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만큼 방역 안전수칙에 철저를 기해서 안전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도 도심공원 5곳에 다음 달 10일까지 무료 물놀이 시설을 개장합니다. 천안천 공원과 아름드리 1공원은 바닥 분수대를, 방아다리 공원과 아름드리 공원, 청당 3공원은 어린이 물놀이장이 설치됐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도심 물놀이장에서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더위를 날려보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올 12월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자재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올해 준공은 어렵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온양온천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착공한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입니다. 건립비는 모두 200억 원으로 지상 1층에는 상가 55곳이 들어서며 2층에서 4층 그리고 옥상에 모두 210면의 주차장이 설치됩니다. 계획된 준공 시점은 오는 12월. 하지만 현재 공정률은 22%에 불과합니다. 국제 상황에 따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센터 건립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래 공정대로라면 지금쯤 1층 골조가 올라가야 하지만 자재 수급이 제때에 안 되며 아직도 바닥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레미콘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광급자재 가격이 사급자재와 크게 차이가 나면서 광급 조달이 어려워진 겁니다. 전체 공정률은 약 22%인데 공정률이 저조한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멘트와 철근의 공급 부족 사태로 현상이 그렇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광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하거나 자재 공급업체를 변경하는 등 공사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제적인 영향으로 자재 수급난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센터는 사실상 내년 상반기나 돼야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청소 노동자와 학교 측의 갈등으로 서울 지역 일부 대학에선 연일 집회가 열리고 있죠. 이런 가운데 천안의 한 대학에선 미화원과 조리원 등 학내 노동자들을 위한 요가 교실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황지양 씨. 오후 2시가 되자 어디론가 바삐 향합니다. 화요일마다 운영되는 요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동작을 자주 반복해 근골격계 질환이 나타나기 쉬운 노동자들을 위해 방학 기간 학교 측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가를 하니까 모든 근육이 풀어지고 좋더라고요. 교내에서 청소 업무를 맡고 있는 미화원과 급식실 조리원, 판매원 등 6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도 학내 노동자들을 위한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단순하게 대학의 청소라든지 조리, 식당 서비스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내 구성원들을 좀 더 행복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 측은 앞으로도 학내 노동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